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씩씩한 토론회.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식자 회담. 우리 원원부로 원원 패밀리, 원원 형제, 원원 케미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최태원 단장님의 아주 그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주지 않을까? 그 단장님 평소에 이제 해외 출장 다니실 때 한식당을 좀 자주 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좀 어떤 한식당을 주로 좀 들리시는지 핫플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오늘 주제에 가장 적합한 우리 식사단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식자 혜택은 뭔가요? 네. 자, 먼저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신 우리 조희숙 셰프님의 식자 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아시아 넘버원 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프로 넘버원. 타닝은 잘 못하는구나. 아시아 넘버원. 아시아 넘버원은 어떤 식자 태그인지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너무 귀여워서요. 아시아 넘버원 과연 어떤 식자 태그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우리 권숙수 셰프님. 하도 식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식당 이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광고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계속 진짜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진짜 계속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랬어? 레저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약이 안 돼. 그냥 서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혹시 그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를 구분하는 뭐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미슐랭 사실은 타이어 회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타이어 회사에서 자기네들 마케팅의 일환으로 뭔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미슐랭 3스타 그러면은 그 식당만 보고 그 여행지에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 나라로. 네, 그 나라로. 와. 그리고 미슐랭 2스타라고 하면은 그 요리가 훌륭해서 그 식당에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 미슐랭 1스타라고 하면은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다. 이렇게 해서 1, 2, 3스타를 나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어떠한 단계가 되었어요. 자, 개그맨 이원일 씨의 식자 태그. 배그맨으로 문 열자마자 합격을 올리고. 합격! 샵 뉴욕타임스. 모잉? 뉴욕타임스요? 뉴욕타임스면 사실 정말 뭐 네로라는 세계적인 언론사 아닙니까? 해외의 한식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많이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뭐 1, 20년 전 과거의 모습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저희 해외 곳곳에 계시는 식자단 분들께 부탁을 해봤습니다. 자, 한식당 현지에서 지금은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나눠서 먹네? 그러네. 생일. 생일 축하를. 저거 터보 음악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네. 웬일 터보 음악이 영국. Happy birthday to you. 자, 한식당의 산업화 분명히 이제 괄목할 만한 정말 성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우리 뭐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식자단 분들의 생각인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한식당의 산업화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실제 모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정말 실제로 똑같은 그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인력이 투자가 되고 똑같은 시간이 투자가 돼서 똑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스테이크였고 하나는 한정식이었어요. 자, 이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스테이크는 6만 몇천 원이 나왔어요. 평균을 냈을 때. 이 가격이 평균을 냈을 때 12,000원인가 나왔던 거예요. 집밥에다 왜 12,000원을 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지불할 용의가 이 집밥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맞아.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로봇 셰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 셰프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느 정도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맛이 변하질 않겠네요. 자, 우리 그 단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항상 그렇게 이제 한식 산업에 굉장히 그 큰 관심을 설마. 그래요. 가지시는데. 기업 대표로서 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왜 아직 투자를 망설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표정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이찬원 씨 하나 차리실래요? 한식 산업화를 위한 씩씩한 진격의 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식자 회담. 반갑습니다. 제가 본 이름으로 가장 이서진 씨와 닮은.
홍준교 대표님은 지금 현재 국내 밀키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밀키트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되짚어보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밀키트라는. 네.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밀키트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 건가요? 아 진짜요? 네, 저 작년 10월에 결혼한 이제 신혼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도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게 열 전달이 잘 돼서 사업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되었건 간에 또 기업가로서의 실전 경험과 그리고 또 현직 교수로서의 이론까지도 저희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보스턴대 학생들은 한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앞서 저희가 국가발전 프로젝트 한식의 산업화를 위해서 총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식자회담을 나누어 봤는데요. 네. 기업인분들을 모시고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세계화를 위해서 외국인분들을 모시고 또 셰프님들을 모시고 심지어 MZ세대 공략자들까지 모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깊은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총 종합해서 오늘 모인 어벤져스 식자단 분들이 한식의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특급 스피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전에 기업인분들 그리고 셰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뭐 국가 차원 그리고 또 뭐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위한 데이터 확보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세계 시장에 맞춘 다양한 방면의 솔루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정상원 교수님의 해답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생각하신 방향 같은 게 있으셨는지? 저랑 정확하게 제가 지금 똑같이 그럼 우리는 어떤 오. 전략을 짜야 하는가를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푸드코트라 그러잖아요. 푸드홀과 푸드코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나도 그 개념이 잘 차이가 네. 뭔지 모르겠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 전략, 고급화 아이덴티티를 짰고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계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저가 전략을 짰는데 비건 베지터리언 아이덴티티 전략이라고 하면 너무 소비자층이 조금 국한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비건하고 채식주의자를 타겟으로 하기 또 용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게 넓게 퍼져져 있지는 않고 되게 집약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도 코스트라인 쪽, 네. 즉 이제 캘리포니아 아니면 또는 워싱턴, 네. 오레곤 또는 이제 그 보스턴, 뉴욕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코스트가 덜 들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는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또 비건이 아니어도 건강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난 비건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콩나물이나 아니면 뭐 시금치라든지 뭐 오이, 아니면 부추. 해외 왜냐면 나물을 먹으려면 탄수화물이 이제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아니 근데 나무를 꼭 밥과 먹어야 되는 건 선입견 아니에요? 선입견이에요. 저 찬성합니다. 외국 사람이 내 옆에서 비빔밥 먹는데 밥 하나 다 먹고 위에 고명만 먹더라고. 예.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먹더라니까. 샐러드를 약간 그러니까 맛있는 샐러드를 먹는 거네요. 아니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있어. 한번 해보면 세상에 갑자기 너무 말 한마디 했는데 너무 공격하니까 제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나가봤는데 한국 음식이 굉장히 편의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불닭이에요. 라면이 한 매대에 한 층이 다 불닭이고 만두를 사러 갔더니 불닭 만두예요. 자극적인 거 좋아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맵고 짠. 네. 결국에는 이제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다면 건강식도 좋지만 좀 대중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 건강식으로 민다면 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투트랙으로 할까요? 투트랙? 트랙으로 가야 하나요? 우리 정효영 상무님의 솔루션을 듣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쌀가공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네. 우리 연구원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시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보통 연구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출근을 하면 밥을 한 판 먹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연구원들이 테스트한 제품들이라든지 기존 제품을 개선한 제품이라든지 경쟁사 제품 이제 밥을 오전에 테스팅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능 검사라고 하는데 시식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개선점이 나온 거를 가지고 오후에 이제 또 추가 테스트도 하고 뭐 시장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반찬도 없이 밥만 먹어요. 당연하죠. 아, 반찬도 없이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찬 없이 그냥 맨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가면 되겠네요. 그럼. 네네. 그저 뒤끝이 있으시네. 거기에 나무를 올려 두시면 돼요. 상무님의 스피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왜 이전에 우리 그 외국인 식자단 분들과 MZ 그 공략 기업인 분들이 한식 산업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얘기죠. 바로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데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식품이 또 상하고 변질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식재료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막걸리는 무조건 생으로 생으로 마셔야 드시는구나. 되는데 이거를 수출하기가 매우 힘들다 보니 맞아요. 수출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라마다 그 술에 대한 규정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저희처럼 음식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식재료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식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정효영 상무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밥 즉석밥 보내주시나요? 햇반 한 상자 나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개. 15개. 아닙니다. 한 30가지 됐고요. 아,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혹시 더 누가 맞춰서 보내야 할까 봐 빨리 끊어주는 거예요. 15개 받고 30개 할까 봐. 네네네. 말을 바로 끊어버리지. 30개 정도 과학이 숨어 있고요.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기술은 많습니다. 진짜 많네, 30개면. 근데 저희 생각하시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소스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그냥 고추장. 먹을 수 있는 거. 고추장, 나도 고추장. 아니 그 비행기 때문에 네. 고추장이 많이 빠졌어요. 저도 고추장. 네. 고추장도 있지만 사실 쌈장이 굉장히 거기에 쌈장을 써요. 또 이제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상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아까 사실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서구권을 또 결국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서구권에서는 이 밥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철저히 사이드 디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기의 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엔 대부분 파우치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밥이거든요. 스테이크 옆에다가 밥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의 바람은 그 스테이크 옆에 빵이나 감자 대신에 밥을 대신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사실 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구분 중에서 굉장히 건강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